안녕하세요. 2대째 이명난청만을 집중해서 봐온 한의사 민예은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요. 80대 환자분이세요. 이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었는데 3개월 만에 모두 만족할 정도로 호전이 되셨거든요. 오늘은 이 80대 노인을 3개월 만에 낫게 했었던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요. 보청기를 권유받으셨어요. 이렇게 TV 소리 자꾸 올라가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따님분이 저희 병원 환자였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대화가 자꾸 안 되셔가지고 짜증 자꾸 내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꺼려 하시고 의사소통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청기 그냥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셔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셨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중도 난청 수준으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문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종이에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시니까 갑자기 발에도 피가 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점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자녀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청력도 좋아지고 대화하는 데에도 별로 불편함이 안 계시고 무엇보다 이명이 많이 좋아지셔서 환자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좀 잿빛처럼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실 때마다 환히 웃으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던 케이스였는데요. 이 환자분이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치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원칙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이 되게 집중했던 치료는 한약이랑 침 치료 위에 소리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요. 소리 치료는요. 이명과 난청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원을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이 소리 치료가 학회의 인식이 안 좋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소리 치료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치료라는 말을 할 때에도 그 소리 치료가 실제 어떤 치료 방법인지 다 다른 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각각의 소리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리 치료라고 부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차폐음입니다. 이명을 가리기 위한 소리 치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명보다 더 큰 소리, 이명을 가려야 되니까요. 큰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시끄러운 데 가면 이명 당연히 안 들리다가 이렇게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명 다시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명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을 가려주고 있으니까 잠깐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 얘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무엇보다 내 귀보다 높은 강도의 소리를 지속해서 듣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귀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명 습관화를 위한 소리 치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명용 보청기가 있다는데요 라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이명에 대한 신호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배경음, 그러니까 이명과 배경음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해서 이 이명을 습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소리 치료인데 보통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을 이명이 나는 내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명이 24시간 나면 24시간 듣고 10시간 나면 10시간 듣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습관화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려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인 치료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유무세포 재활을 위한 소리 치료인데요. 이게 앞선 두 가지 소리 치료랑 뭐가 가장 많이 다르냐면 바로 소리의 크기예요. 앞서 첫 번째 거는 이명 소리보다 큰 걸 소리를 들어야 됐고 두 번째 습관화를 위한 소리 치료는 이명 소리보다 살짝 작은 음을 들어서 장시간 들어서 습관화 치료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유무세포 재활을 위한 소리 치료는 심지어 환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우 작게 듣는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어폰을 들으면 환자분께서 저 이명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으세요. 보통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고 잠깐 듣고 금방 치료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은 매일매일 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이 유모세포 재활은 이 환자마다 미세 청력 검사를 통해서 각각 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한테 이명의 효과가 있는 소리 치료였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낫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내 소리 음원을 제작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살짝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음원을 바꿔주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소리 치료의 제1원칙은요. 하향 역치를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대부분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명이랑 최대한 비슷한 주파수를 찾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만을 건드릴 수 있도록 음원을 제작해서 들려드리게 되는데 이게 이명이랑 비슷한 주파수이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보면 이명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을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수준, 볼륨을 틀었을 때 17에는 내 귀에 들렸어요. 뭐가 울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16에는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17에 들릴 때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수준의 첫 번째 볼륨인 16에 맞춰놓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 안 들리고 이명 소리만 들리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음원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미세 음향 자극이 계속해서 타겟팅된 유모세포를 건드리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알아봤던 두 가지 종류의 소리 치료와 다르게 얘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사실 치료받는 동안에 키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매우 장기간의 소리 자극은 자칫하면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작은 소리에도 쉽게 손상이 되는 뇌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죠. 청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전에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 분들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런 작은 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두 번째는요. 바로 치료 시간입니다. 우리 치료 시간을 보통 아침, 저녁으로 30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의 판단 하에 어떤 분들은 10분만 들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치료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의 정해진 치료 시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가 초반에 이거 치료받으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환자가 빨리 낫고 싶은 욕심에 막 2시간, 3시간 들어버릴 때가 있고 이게 특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끼채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치료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요. 알람을 켜두거나 예약 꺼짐을 통해서 딱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주치의가 정해준 대로 치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 재활 치료는 근육으로 따지면 내가 약한 그 부위의 근육만 타겟팅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30분 동안 드는 거에는 적당한 자극도 되고 이것이 근육이 성장해서 재활이 되는 도움이 되겠지만 얘를 막 2시간씩 계속 덤벨을 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근육이 찢어지고 인대와 건이 손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모세포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정해놓은 적당한 그 시간 동안에 들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또 이명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소리치료 자세입니다.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귀를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뭔가 심심하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시각의 어떤 부분에 딱 고정돼서 특히 유튜브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렇게 딱 고정해서 하게 되면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요. 일단 풍지혈 있죠.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굳게 돼요. 그러면 거북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는 귀의 혈액순환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받는 그 순간의 자세가 귀에는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용한 데에서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뭐 집안일이나 이런 다른 일들 또 신경 분산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조용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지압법 같이 낀 상태에서 하시는 거 매우 좋고요. 우리 하루에 5분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호흡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 같이 해주시고 운동법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 치료는 집에서 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생활관리 요법들과 함께 병행해서 하시면 소리 치료도 되고 생활관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 치료의 성공 여부는요, 3가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정확히 타겟팅된 치료 음원을 제작하는 거랑요, 그리고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 치료 방법, 꾸준한 환자의 노력,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명을 나홀로 갖춘 소리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적절한 치료로 창살 하나하나 우리 감옥에서 꺼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이 영상 보시면서 소리 치료의 원칙 지켜가면서 이명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을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